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팩트체크 시간으로 어떤 회사 렌즈가 진짜 비싼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전에 렌즈 값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답변에서 소니 렌즈 출시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쌌다 라고 답변을 달아주셨고요.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 기억이 다소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팩트 체크도 할 겸 제가 오늘 노가다를 좀 해왔습니다. 회계사들이 노가다를 잘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요, 소니랑 캐논, 니콘의 미러리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파나소닉에서 나온 미러리스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파나소닉은 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다들 알죠? 제일 비쌉니다. 아닌가? 캐논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아직 렌즈가 나온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일단 제꼈어요. 제끼고, 이거 말고도 사실 카메라 제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라이카도 있고, 뭐 풀프레임을 벗어나면 후지도 있고 한데, 그거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소니, 캐논, 니콘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네이티브 렌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SLR용 렌즈라든지 이런 건 제낄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고급 광각 줌 렌즈부터 보자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1635GM이 있고요. 캐논에는 1535 L렌즈가 있죠. 이 가격이 출시 가격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렌즈를 아마 거의 정가를 주고 샀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260만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캐논의 1535가 조금 비싸다고 하지만 얘도 290만원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여기랑 여기가 한 10만원 차이 나죠. 그런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초점거리가 1mm 더 넓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1535 L렌즈가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1535는 약간 예외로 하고 2470이 조금 비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다시 보면 출시 가격만 놓고 보면 소니의 11635GM 렌즈가 다소 비싼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이게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이게 좀 달라요. 최저가는 어디까지나 지금 2019년 12월 28일 기준이고요. 이거는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 가격,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는 1635는 215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535는 276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출시한 지 좀 된 렌즈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이게 한 2년 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라는 말은 캐논 렌즈도 기다리면은 요 한 언저리 수준까지는 오지 않을까. 215까지는 아니어도 한 22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니콘은 아직 없습니다. 니콘에서는 차후에 1424 S렌즈가 나올 거라고 예견이 되어 있는데 곧 출시되겠죠? 빨리 출시를 해야 이 줌렌즈 트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고급 표준 줌렌즈. 표준. 자, 소니 같은 경우에는 2470GM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2470GM도 만만치 않게 비쌌어요. 2470 L렌즈가 한 10만원 차이 나네요. 아까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1635GM이랑 1535 L렌즈가 가격이 2470GM이랑 2470 L렌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논이 더 비싸다, 많이 비싸다라고 할 지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니콘의 2470 S렌즈는요 278만원에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470GM이랑 만원 차이, 19,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얘네 3사의 미러리스 출시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누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소니가 어쩌고 니콘이 어쩌고 캐논이 어쩌고 했던 게 너무 기억에 의존하고, 그때 제가 대본 없이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잡담 방송을 하더라도 좀 대본은 써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잡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또 캐논에는 2870 L렌즈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3개의 렌즈는 모두 f2.8까지 개방되는 평범한 줌 렌즈라고 보면 되고요. 2870 L렌즈는 조리개 최대 개방값이 f2.0으로 고정 조리개예요. 상당히 특이한 스펙이라고 보면 되는데 몸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37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상당히 고가죠. 저는 이 렌즈를 보고 언젠가 캐논에서 400만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들어맞아가지고 한 지난주쯤에 85mm 1.2 DS 렌즈가 나와서 400만원을 넘겼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어쨌든 간에 얘네 최저가를 지금 검색해보면 실제 구매할 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소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70GM은 2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195만원이니까.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에는 24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캐논이 제일 고가인데 아무래도 제일 최신 렌즈긴 한데, 사실 2470S랑 2470 L렌즈랑 출시 시기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2470S 렌즈도 굉장히 최신 렌즈 중에 하나인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출시 가격은 10만원 차이 나는데 판매되는 가격은 아직 한 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내려오겠죠?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 370만원이나 하던 출시 가격을 자랑하던 2870L 렌즈가 가격이 그 최저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물론 이런 최저가는 변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제가 오늘 검색해봤는데 이랬는데 이게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안에 가서 실제로 결제해보려고 하니까 뭐 약간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라는 말은 역시나 2470L 렌즈도 가격이 내려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소니 렌즈는 이게 거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1세대 렌즈 중에 하나라서 좀 됐어요. 그리고 약간 평가가 박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급 망원 줌렌즈를 보자면은, 일단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200이 출시 가격이 320으로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가격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비싸다. 300일 넘어?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 비싸봤자 200만원 후반대였으니까, 아, 소니 렌즈 비싸네 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렌즈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캐논 렌즈 보면 300 막 40 이러잖아요. 다시 와서 보면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었네. 하여튼 300 시대를 포문을 열었던 렌즈 중에 하나가 70200 금유령이에요. 금유령. 캐논 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게, 얘가 이제 이너줌이 아니에요. 그 원래 70200 요 라인은 그전에는 전통적으로 항상 이너줌이었거든요. 캐논의 새아빠 렌즈라든지 뭐 니콘의 VR2라든지 뭐 FL이라든지 소니도 금융용도 그렇고 대부분 이너줌이라서 초점거리를 변동을 시켜도 경통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 렌즈는 초점거리를 변동을 시키면 얘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이 있는 게요, 이렇게 경통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먼지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게 유입되면서 렌즈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디자인이 좀 무너져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변동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굳이 이 렌즈를 짐벌에 올려가지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무게중심에 뭐 신경 쓸 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촬영하다 보면 무게중심 변화에서 오는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변하는 것보단 변하지 않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또 저게 렌즈가 튀어나왔을 때 어디 부딪히면 좀 쉽게 고장나요. 물론 어떤 렌즈들과 어디 부딪히면 맛이 가는 건 더 똑같긴 하지만은 이너줌이 아닌 경우에는 더 쉽게 그 맛이 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구성에 확실한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저렇게 경통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해놓으면은 경통을 다 접었을 때 상당히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용이하고 보관하기도 용이합니다. 보통 70200 렌즈는 여행 갈 때 가지고 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아는 작가분은 저거를 여행 갈 때도 죽어라 들고 다니던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번도 70200 라인을 여행 갈 때 들고 간 적이 없거든요.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행쯤에 넣기도 편하고 아마 무게도 좀 가볍지 않나 싶기도 한데, 캐논에서 이렇게 해놓고는 뭐 경량화와 소형화를 이루었다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니까 약간 좀 의문 부호는 뜨긴 합니다. 이게 과연 다른 제조사들이 지금까지 이걸 못해서 안 한 건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어떤 뭐 혁신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남들이 안 했던 선택지였는데 그냥 한 것뿐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게 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저걸 한 게 대단한 건 또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출시 가격을 자랑하는 렌즈들의 현재 최저가를 보자면은, 짜잔, 꽤나 많이 내려왔어요. 이 소니 렌즈가 상당히 오랫동안 260만원대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새 또 240까지 내려왔네요. 개인적인 소망을 좀 담아보자면 한 220까지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 캐논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출시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최저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 가격에 구매하시면 안 되고, 이거면 이제 한 놈만 걸려라 이러고 팔고 있는 거니까 물량이 없어가지고 웃돈을 주고 팔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절대 사지 마시고, 구매를 하실 거면은 이제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매장 가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오픈마켓에 한 310 정도에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급형 렌즈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보급형 렌즈를 좀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 광각 줌 렌즈를 일단 보자면은 소니의 1635Z f4짜리 렌즈랑 니콘의 1430S 렌즈가 있어요. 캐논은 없습니다. 캐논은 지금 죽어라 고급 렌즈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급형 렌즈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보면 니콘이 조금 더 광각 렌즈라서 제작상의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니콘 렌즈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알 수가 있죠. 1635Z 렌즈는 출시 가격이 거의 155만원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 사이즈 파란 방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급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얘는 고급 렌즈라고 해도 될 그런 렌즈거든요. 그 시작 자체는 보급이 아니라 고급 렌즈였어요. 사이즈 방패 박아가지고. 출시 가격도 160만원이니까 소니 렌즈 비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한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니가 초창기에는 GM 렌즈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 G라는 게 그 미놀타가 원래 쓰던 브랜드였는데 그걸 소니가 자체적으로 렌즈 개발하면서 G 마스터라고 렌즈를 출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게 약간 후반부 얘기고 그 전에는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 약하니까 짜이즈라는 브랜드를 가져와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렌즈를 출시를 했는데 그때는 저게 그래서 고급이었어요. 고급인데 왜 F4야? 그거는 소니가 처음에 저 렌즈 출시할 때, 그러니까 알파7 시리즈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그 미러리스는 성능이 앞서는 카메라가 아니라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뭐 카메라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왔던 게 이제 알파7 마크 3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알파9이 있긴 하지만 걔는 빼고 특이점이 알파7 마크 3니까 그 전까지는 성능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러리스는 가벼워야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고급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F4로 출시했던 감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격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1635Z 렌즈는 나온 지가 오래됐고 또 지금은 1635GM도 있고 하니까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많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97만원 정도에 생성이 되어 있고 니콘 렌즈는 출시 가격은 저렴한 편이지만 아직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한 12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제 생각에는 니콘 렌즈가 살짝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급 줌렌즈는 100만원 후반대 그리고 고급 줌렌즈는 100만원 초반이나 90만원 후반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개의 렌즈는 현재 가성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다만 소니가 출시 당시에 가격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니 렌즈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캐논 렌즈 400만원 얘기 그거 하면서 댓글에 소니 렌즈 비싸다고 하신 분들 나와 보시죠 막 이런 댓글이 있었잖아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하신 말이지만 저도 많이 웃었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소니 렌즈가 비싸다고 했던 거는 그럴 만한 그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보급형 표준 줌 렌즈를 보자면은 일단은 보급형 표준 줌 렌즈는 두 가지가 있어요. 2470 계열 렌즈가 하나 있고 또 24-105나 24에서 120mm짜리 요 라인이 있는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2470 F4 라인은 없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2470Z가 있고 니콘에는 2470S F4 렌즈가 있어요. 똑같이 2470S인데 이거는 이제 F4라서 보급형이고 아까 거는 F2.8이라서 고급형이고요. 보시면은 니콘의 렌즈가 굉장히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시 가격 자체가 100만원 초반대예요. 아주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렌즈가 약간 그 침동식이라서 니콘의 많은 렌즈는 침동식이라서 디자인이 이렇게 뭐 친숙한 디자인은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착하기 때문에 저는 높게 평가해주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저는 니콘의 렌즈들을 이번에 출시하고 있는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S 렌즈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70Z 렌즈는 역시 아까 1635Z 렌즈랑 마찬가지로 이게 초반에는 약간 고급 렌즈였어요. 하지만 광각보다는 비싸게 낼 수 없으니까 얘도 출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살짝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이즈 방패 박아준 것 치고는 조금 저렴하게 나왔었다. 자, 그리고 좀 더 고배율 줌 렌즈 라인을 보자면은 아직 니콘은 없어요. 니콘이 24-120 렌즈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그 후속기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24-105가 L렌즈가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가격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소니의 24-105 G렌즈는 가격이 미쳤어요. 165만원. 지금 봐도 상당히 창렬합니다. 가끔 소니가 이런 병크를 터트리는데요. 이 렌즈를 이렇게 내버리니까 소니 렌즈 비싸다라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물론 24-105 G렌즈가 굉장히 고성능의 렌즈입니다. 화질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뭐 이게 또 만져보면 느낌이 굉장히 좋게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아무리 렌즈가 좋아도 165만원이란 가격은 다소 높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보급형 표준 줌 렌즈는 소니가 가장 가격이 창렬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이제 판매 가격을 볼까요? 짜잔. 자, 니콘 보세요. 니콘 67만 5천원. 와. 저렴합니다. 니콘 만세. 전 니콘을 사랑합니다. Z50 같다고 니콘 싫어하지 않아요. 니콘 짱짱맨이고요. 네, 소니도 이거는 많이 내려왔어요. 80만원대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한 편이라고 보여지네요. 니콘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캐논도 107만원이면 뭐 괜찮아요. 네. 게다가 이거 렌즈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상당히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405 G렌즈가 제가 비싸게 나왔다고 엄청 뭐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어요. 인기 많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만져보면 이게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려서 물량도 많이 딸렸고 가격 안정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웃돈을 주고 팔리다가 140만원대에서 버티다가 요즘에 약간 내려오는 모양새이긴 해요. 겨울이라서 내려왔나? 얘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봄 되면.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만 보더라도요, 소니가 이 구간은 다소 조금 가격이 센 편이에요. 꼭 캐논 렌즈가 반드시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따가 단렌즈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되지만 아무튼 간에. 자, 다음 마지막 보급형 망원 줌 렌즈인데 여기엔 말할 그게 없습니다. 캐논도 없고요, 니콘도 없어요. 하루빨리 얘네가 충원되길 바랍니다. 소니의 270 G 렌즈는 얘는 약간 뭐랄까 조금 인기가 없는 렌즈예요. 나쁜 렌즈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다. 왜냐? 가격이, 출시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GM 렌즈가 워낙 비쌌으니까 얘도 뭐 이렇게 뭐 나온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4짜리 망원 줌 렌즈가 180만원이면 거의 200만원이잖아요.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현재 근데 판매 가격을 보면 124만원이니까 이 출시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서 현재는 좀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요. 근데 애당초 70200 이 F4 렌즈 라인업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라인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무거운 백통을 들고 다닐 바에야 보통 그냥 f2.8 렌즈로 바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캐논의 아빠 렌즈 말고 엄마 렌즈 뭐 엄마 백통, 형아 백통, 뭐 동생 백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별명 잘 짓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렌즈들이 인기가 많았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이고, 내가 100만원 넘게 투자할 거면 잘 손이 가진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살짝 더 떨어지면 좋겠어요. 한 10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물론 그 판매를 하는 제조사들의 의견은 다르겠죠. 여기까지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제가 대신 노가다를 좀 해드렸다. 급하신 분들은 막 스킵하면서 제가 이 정리한 자료의 가격만 보세요. 가격만. 제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감정이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고급 광각 단렌즈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구간은 상당히 좀 라인업이 빈약해요. 빈약. 캐논은 일단 없어요. 35mm도 없고 24mm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제조사 공통인 게 20mm도 아직 없어요. 곧 니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35mm를 보자면은 35mm f1.4 렌즈는 소니가 처음에 거의 200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살짝 애매한데요. 35mm 1.8 렌즈인데 이게 가격이 거의 100만원에 출시가 됐어요. 2배 차이죠. 그런데 니콘의 저 S 라인업 렌즈는요, 보급형 렌즈가 아니라 고급형 렌즈예요. 고급형. 1.8 렌즈를 보통은 보급형으로 출시를 하고 1.4 렌즈를 고급형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니콘의 1.8 렌즈는 1.8이지만 고급형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센 편인데, 문제가 제가 이걸 하나의 표에 넣으려고 하니까 다소 조금 표가 엉성한 느낌이, 이게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얘는 1.4 고급 렌즈고 1.8 고급 렌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냥 이렇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소니의 이 렌즈의 출시 가격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4 고급 렌즈는 200만원 정도 출시가 되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고요. 1.8 고급 렌즈가 100만원 정도 출시가 되었다면 그것도 역시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느낌이 쎄한 게, 과연 이 렌즈가 얼마가 될까? 캐논의 1.4 35mm 렌즈가 나오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뇌피셜 하나 날려보자면은 300만원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 넘을 것 같아요. 안 넘더라도 한 280에서 90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미니멈. 다음은 24mm인데요 24mm에서는요 불멸의 명작 이사금이 있어요.
진짜 이 렌즈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단렌즈 중에 최강의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한 최강의 단렌즈는 24N이었어요, 니콘의. 근데 이 렌즈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f1.4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고요. 또 가격도 175만원이니까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14배구에서 병크를 터트린 소니가 이런 렌즈를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까 그 2,400원은 그렇게 비싸게 내놓고 이사금은 또 이렇게 저렴하고 예쁘게 정말 완벽하게 내놓고 하면은 소니 렌즈를 비싸다고 해야 될지 싸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니의 렌즈 라인업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정말 정신이 없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뭐라고 파악이 안 된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니콘의 1.8 렌즈가 이제 130만원 정도고 가격도 상당히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무게도 가벼운데 얘가 있다 보니까 얘보다가 얘를 보면 약간 오징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니콘 렌즈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제가 후하게 치지만은 24mm 구간만큼은 후하게 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훌륭한 모범 사례가 있는데 얘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무게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 게다가 조리개는 이쪽이 더 밝은데 가격도 뭐 썩 그렇게 뭐 많은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이거 살 바에는 만약에 렌즈를 내가 마운트 상관없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걸 사겠죠. 누가 뭐래도 이거 사지 않았겠어요? 24mm 구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니가 최강자입니다. 제가 또 내 피셜 날려보자면은 이 캐논에서 거의 3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무조건 3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과연 낼 수 있을까? 내고 나서 너무 비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괴물을 출시했으니까 이게 거의 생태계 파괴거든요. 얘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캐논 입장에서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내버리면 이 다음에 나는 사람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현재 최저가를 보자면은 짜잔 많이 내려왔어요. 소니 렌즈가 거의 13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DSLR 렌즈까지 포함해서 봐도 소니의 35mm 1.4 렌즈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얘가 지금 약간 평가가 박한 면이 있어요. 뭐 화질이 어쩌고 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35mm 1.8 니콘 렌즈도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79만원이니까 거의 80만원대인데 이 정도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4mm 구간은 정말 이렇게 완벽한 렌즈가 150만원대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왜 안 샀냐? 그러게요. 제가 왜 안 샀을까요? 좋다고 해놓고 안 사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언젠가 살게요. 언젠가 사겠습니다. 네. 니콘 렌즈는 아직 출시한 지가 너무 얼마 안 돼서요. 이거 진짜 직전에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뭐 출시 가격이랑 차이가 없죠. 좀 시간 지나면은 아마 얘도 100만원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급 광각 단렌즈 구간은 대체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편이다. 다만 이 캐논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특히 24mm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욕을 먹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똑같이 광각 렌즈인데 보급형 렌즈들부터 볼게요. 이 구간은 역시나 많이 아쉬운 구간인데 그래도 소니에서 35mm 1.8이 나와서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드디어 소니에서 35mm 1.8을 냈고요. 제가 이거를 사버렸어요. 짜잔, 제가 이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구매하느라 이사금을 못 샀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막 지르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저 렌즈를 저번에 알파7 R4 리뷰할 때 같이 대여를 받았거든요. 소니에서 이제 리뷰할 때 한번 쓰라고 대여를 해줬는데 한번 써보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센 편이라 제 기준에서는 80만원이라는 출시 가격이 약간 용납이 안 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보급형 렌즈인데 8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약간 괘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사고 버티고 있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해서 샀습니다. 이 캐논의 35mm 1.8 IS에다가 얘는 마크로 기능도 있어요. 이 렌즈가 한 60만원 정도 출시가 됐는데 살짝 비싼 감 있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렌즈라고 보여지고요. 이 니콘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보급형 렌즈가 아니에요. 얘는 고급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98만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뭐 썩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니 35mm 렌즈 같은 경우는 특수 렌즈가 한 장밖에 안 들어갔나? 뭐 거의 안 들어갔어요. 얘는 일단 라인업 자체가 보급형으로 나온 건데 너무 비싸요. 이 친구가 정말 해상력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지만은 특수 렌즈가 너무 안 들어가서 색수차도 좀 있고 하거든요. 라인업 대비 좀 비싼 거 아닌가? 35mm 1.8 기존의 DSLR 시절 감각으로 보자면은 한 50만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좀 비쌉니다. 출시 가격 60만원에 나와서 50에서 40 정도 딱 형성이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미러리스 시대가 와서 약간 그게 약간 올라갔어요, 기준이. 그래서 판매 가격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콘이랑 약간
결을 달리한다는 거. 이쪽은 고급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같은 1.8 렌즈니까 비교를 하시라고 제가 한 표 넣었고요. 얘네가 라인업을 좀 말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표를 만들기 조금 곤란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4mm 라인을 보자면 일단 캐논은 없어요. 그리고 소니도 없어요. 대신에 28mm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에서는 28mm 1.8 렌즈 아까 본 거 있고요. 역시나 얘는 고급형 렌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센 편이에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요 28mm f2 렌즈가 55만원 정도 출시가 됐는데 얘는 또 신기한 게 보급형 렌즈인데 특수 렌즈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가격은 55만원이야. 얘는 보급형 렌즈인데 특수 렌즈 한 장인가 넣어줬나? 그런데 또 가격은 80만원이고 정말 소니의 이 가격 정책은 알 수가 없다.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 지금 최저가를 보자면은 렌즈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0만원. 그리고 캐논은 50만원이고 니콘은 이제 78만원인데 얘는 약간 달리 하니까 얘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아직 살짝 비싼 것 같아요. 한 50까지는 떨어져야 이런 보급형 렌즈를 낼 때는 50만원까지는 떨궈줘야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렌즈 저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곧 팔 거지만 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얘는 팔아야죠. 얘는 정말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되게 좋아요. 외국이 조금 아쉬운 렌즈이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적극 추천하는 렌즈 중에 하나고요. 얘 중고 가격이 굉장히 더 저렴하거든요. 한 20만원대에 포진하고 있는데 중고로 사시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이 약간 있는 것만 제외하면 훌륭한 렌즈라고 봐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밑에 라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소니에서도 24mm f1.8 렌즈가 근데 GM 렌즈가 너무 좋게 나와서 어떻게 나와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캐논 같은 경우는 어서 빨리 24mm가 나왔으면 좋겠고 24mm가 고급형 렌즈는 나올 텐데 과연 24mm 보급형 렌즈를 출시를 해줄까? 캐논이? 잘 모르겠습니다. 캐논이 24mm 보급형 렌즈를 잘 안 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급형 표준 단렌즈예요. 단렌즈. 이 구간은 좀 다 이상해요. 아무튼 이제 소니에서는 좀 정상적인 렌즈가 있어요. 50mm f1.4 렌즈가 있고 출시 가격도 200만원 수준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딱 표준적이라고 해야 되나?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렌즈가 하나 있고요. 캐논은 1.2 렌즈예요. 1.4가 아니라 1.2 이제 오이만두 계통인데 얘는 가격이 280만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비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300을 안 넘긴 게 참 신기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니콘에 이게 뭐냐고. 야 2,000원 빼줬어. 1,000만원에서. 고맙다 아주 그냥. 예, 이거 MF 렌즈예요. 자동 초점 안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이 렌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되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소니에서는요,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그 카테고리 파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니 렌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55mm 1.8 렌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렌즈가 55mm 1.8이에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급형 1.8 렌즈인데 가격이 110만원 정도 출시가 되었어요. 제가 고급형 1.8 렌즈는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적당한 가격입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로서는 1.8 렌즈가 1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50mm 1.8은 보통 되게 싼 거는 막 10만원대도 출시가 되고 3, 40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니콘의 1.8 렌즈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1.8로도 고급형 렌즈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콘은 1.8 렌즈를 고급형으로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70만원이에요.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하다. 니콘 짱, 니콘 만세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디만 잘 나오면 돼. 바디만 잘 나오면 돼. 바디만 잘 나오면 할 수 있다. 점유율을 다시 니콘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다니까. 제가 니콘 까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 지금 최저가를 보자. 소니 렌즈 상당히 저렴하게 내려왔다고 봅니다. 140만원이면 나쁜 가격은 아니고요. 캐논도 뭐 1.2 오이만두 렌즈가 22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얘가 한 200만원까지 내려와주면 아주 굿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니콘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격도 많이 안 내려왔고 이걸 네, 그렇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자, 55mm 1.8 렌즈는 또 가격이 얘도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착해졌죠? 그리고 야, 죽인다. 58만원. 나쁘지 않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 빼고 얘도
약간 물음표지만 나머지는 가성비가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소니가 이제 얘가 있으니까 얘도 조금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내려올까요 얘가? 6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보급형 표준 단렌즈인데 캐논은 없어요. 캐논은 지금 보급형 렌즈는 거의 이제 뭐 존재를 잊고 사는 건지 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니콘도 사실은 얘가 고급형이잖아요. 살짝 비싼 편인데 고급형으로 치면 좀 싼 편이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0mm 1.8이라든지 35mm 1.8은 약간 저런 관점이에요. 50만원 넘지 않은 게 어떤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다만 얘가 경통이 너무 AF 잡을 때 경통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너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괜찮다. 최저가를 보면 어느새 20만원 이제 중반대까지 내려왔어요. 25만원 정도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 미러리스 시대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렌즈라고 보여지고요. 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형 렌즈 치고는 매우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고급 망원 단렌즈 8호금. 제가 열심히 사용하다 방출한 8호금은 출시 가격이 225만원 정도고요. 캐논은 1.2 렌즈라서 300만원 넘어요. 이렇게 보면 오이맘두가 300을 안 넘긴 게 참 기특하죠. 그리고 니콘은 85mm 1.8 이것도 역시 S 고급 렌즈인데 가격은 100만원 정도니까 뭐 얘는 살짝 비싸고 그리고 얘는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135금 렌즈가 있는데요. 얘는 230만원 정도인데 135금 렌즈를 제가 얘를 비싸다고 하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200만원 정도 출시해줬으면 정말 킹왕짱이었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이 렌즈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뭐 세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야 너님 짱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니콘은 아직 이쪽 계통은 뭐 더 망원 뭐 105N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105N이 S라인으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판매 가격을 보자면은 많이 착해져서 160만원 정도니까 가성비가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얘도 뭐 300만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비싼 것 같아. 렌즈가 280이면 니콘도 역시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워낙 출시 가격 자체가 적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5금도요 렌즈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가 검색하니까 더 높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최저가 아직 오픈마켓에 제대로 풀렸다고 보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한눈만 걸려라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이 가격이니까 이거보다 비싸게 사지 마세요.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한 380 정도 풀릴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급형 망원 단렌즈인데 여기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니콘은 얘는 고급형이고요. 소니에서 나왔는데 와, 이건 진짜 가격이 해자예요. 한 60만원이었다면 완벽했겠지만 한 70만원 정도 나온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현재 그 최저가를 보면은 52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얘는 어디까지나 다르니까 라인업이. 봤을 때 정말 소니가 가성비가 훌륭하다. 가성비가 진짜 끝내준다. 제가 소니 렌즈 중에서 가성비 최강자를 뽑자면은 24금이랑 85.8 요 렌즈를 꼽습니다. 얘네 두 개는 진짜 가성비가 끝내줘요. 렌즈로서 제품도 어떻게 흠잡을 데도 없고 가격도 착하고 굉장히 좋은 렌즈 중에 하나가 보여져요. 그리고 캐논은 아시다시피 보급형 렌즈 지금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떤가요? 출시 가격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줌 렌즈는 출시 가격 자체로만 놓고 보면 캐논도 그렇게까지 썩 비싸다고 욕먹을 것은 아닌 것 같다. 2870 같은 렌즈가 비싸긴 하지만은 걔가 워낙 이제 특수한 렌즈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출시 가격으로 보면은 보급형 렌즈 라인업에서 소니가 상당히 창렬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되긴 했지만은 출시 가격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소니 렌즈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보급형 F4짜리 라인들인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단렌즈를 보면은 소니가 이사금처럼 정말 기가 막힌 가성비 킹왕짱 렌즈도 내고요. 또 보급형 라인 들도 소니 렌즈들이 그렇게 가성비가 뭐 나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35mm 엄청 까긴 했지만은 렌즈군 전체로 봤을 때 그 단렌즈군은 소니가 뭐 가성비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게 f1.2 렌즈가 많다 보니까 또 특수 렌즈도 있고 DS 코팅한 렌즈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요. 요런 렌즈들을 이제 소니의 1.4라든지 요런 렌즈들이랑 1대1로 비교하면서
무조건 비싸다고 몰아세우기에는 다소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즈 300의 어떤 보편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말을 하긴 힘들 것 같긴 해요. 니콘 렌즈는 보셨다시피 줌 렌즈에서는 그렇게 뭐 썩 저렴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이 단렌즈군으로 오면요 진짜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고 렌즈 라인업들도 제가 보기엔 탄탄한 것 같거든요. 어느새 24mm, 35mm, 50mm, 85mm 다 나왔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주고도 안 내주는데 쟤네는 저렇게 다 내줘가지고 1.4를 사야 되나 1.8을 사야 되나 하는 고민도 없애주고, 물론 이사금이 워낙 괴물이라 24mm S렌즈가 그렇게 가성비가 안 좋아 보이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렌즈군 전체를 보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그 그릇된 기억으로 캐논 렌즈만 출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투로 얘기했던 거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는 사진 찍는 회계사가 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부디 지루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